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0대이고요. 과거 20살이었던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겨울연가, 대장금, 풀하우스. 베트남에서도 엄청 인기였거든요. 그 드라마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하지만 우리 집 형편으로는 유학이나 그런 건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 20살이 되자마자 국제결혼업체에 등록했습니다. 부모님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찬성하셨죠. 가난한 집안에서 딸이 한국에 시집 가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국 남자를 소개받았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분이었어요. 40살. 직업은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그분을 봤을 때 웃는 얼굴이 참 인상 좋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먼저 시집간 베트남 언니들로부터 끔찍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만 잘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돈 주고 아내를 샀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여권을 빼앗아서 도망도 못 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어요. 하오, 진짜 조심해야 해. 한국 남자들 중에 이상한 사람 정말 많아? 특히 나이 많고 못생긴 사람일수록 더 그래.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냥 애 낳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절대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처음 1년 정도는 다들 착한 척해. 그러다가 한국 국적 신청할 즈음 되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언니는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어.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물지. 대부분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많아서 한국 여자들이 안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 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참아야 해.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은 꿈은 간절했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이 모든 우려를 감수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다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일을 해야 했거든요. 한국어도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정말 떨렸어요. 이 아저씨가. 아니, 이제 제 남편이 될 이분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40살까지 혼자 지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업체 직원은 계속 좋은 말만 했었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이에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술도 안 드시고 도박도 안 하세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왜 40까지 혼자 살았을까? 마을 사람들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혼자 사는 40살 총각이면.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저를 선택했을까? 다른 더 예쁜 베트남 여자들도 많았을 텐데. 혹시 제가 어려 보이고 순해 보여서? 아니면 학력이 낮아서 조종하기 쉬워 보여서? 지방 작은 도시에 도착했을 때 남편 되실 분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 특유의 뭔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친절해 보이긴 했지만 그 눈빛 속에서는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계산적인 건지 진심인 건지.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이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 드디어 베트남 아내를 데려왔다고 만족하고 계시는 걸까? 아니면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구나.
과연 이분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 첫날 밤. 정말 무서웠어요. 베트남 언니들이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첫날부터 함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릴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니까 거칠게 대하는 거야. 그런데 남편분은 의외였어요. 제게 방을 따로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두꺼운 한국어 베트남어 사전을 꺼내서 열심히 뭔가를 찾고 계셨어요. 한참을 찾더니 저에게 사전을 보여주면서 가리키시더라고요. 천천히 적응하세요. 사전으로 찾아가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어색했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사전을 찾아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챙겨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언니들이 말한 것과 너무 다른데? 다음날 아침에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분이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환경미화일을 새벽에 나가셨다가 돌아와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거였어요. 된장찌개와 콩나물 무침이었는데 맵지도 않고 따뜻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일부러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서 맵지 않고 먹기 쉬운 음식으로 준비해 주신 거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에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죠. 그런데 며칠 후에 더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남편이 사전을 한참 뒤지더니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처음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서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다시 사전을 찾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안 했다 들었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녀보는 거 어떨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집 온 아내한테 돈을 들여서 학교를 보내주겠다고 하다니 상상 못할 일이었어요. 보통은 시집 오면 집안일이나 농사일을 도우라고 하지 공부를 더 하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것도 가난한 집에서 온 며느리한테 말이에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었어요. 사전을 찾아가며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교복이랑 책값 괜찮아요? 그러자 남편이 손을 흔들며 걱정 말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 사전을 찾으시더니 당신 똑똑해 보여요.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베트남에서는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늘 들었거든요.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닌 건데 사람들은 그냥 제가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똑똑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왜 굳이 나를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걸까? 목적이 뭘까? 혹시 나중에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되면 뭔가 일을 시키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서 돈을 벌어오라는 뜻일까? 베트남 언니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남자들은 다 계산이 있어서 하는 거야. 공짜로 해주는 건 절대 없다고 생각해.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정말로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일반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다행히 제가 키가 작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동원인 편이라 겉보기에는 다른 학생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교복도 주문하고 책가방도 사고 정말 꿈 같았어요. 첫 등교하는 날 교복을 입고 거울을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20살의 고등학생이 되다니. 남편이 저를 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예뻐요. 고 하시더라고요. 사전 찾을 필요 없는 단어였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서 외모상으론 괜찮았는데 문제는 한국어를 거의 모른다는 거였어요. 수업을 전혀 따라갈 수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셨고요. 집에 와서 숙제를 하려고 해도 모르는 게 투성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도와주셨어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하실 텐데도 두꺼운 사전을 옆에 끼고 앉아서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사전으로만 소통했지만 점점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 남편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하셨고요. 어느 날 수학 문제를 같이 풀고 있는데 저보다 남편이 더 열심히 계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이 났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웃으시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 재미있어요. 라고 사전을 찾아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정말 다르다. 언니들이 말한 그런 무서운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아직 저를 테스트하는 중인 건 아닐까? 아니면 한국 국적 신청하기 전까지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건 아닐까? 베트남 언니들의 경고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에 다닌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어가 서툴렀고 수업 내용도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매일 밤 저와 함께 앉아서 숙제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투가 뭔가 다르다는 걸요.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한국어를 조금씩 알게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시겠어요?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피곤하시면 쉬세요. 전부 존댓말이었어요.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남편이 저한테 존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 밤, 특히 어려운 수학 문제 때문에 혼자서 끙끙댔어요. 모르겠어서 울컥하면서 못하겠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사전을 찾더라고요. 괜찮아요. 천천히 같이 해봐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손에 연필을 쥐어주시고 손을 잡고 같이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그때 남편의 손이 얼마나 거칠고 굳었는지 느꼈어요.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힘든 일을 하는 손이었죠. 문득 생각했어요. 이분이 왜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주시는 걸까? 정말 단순히 저를 위해서 아니면.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답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새벽에 일을 나가시기 전에 늘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저를 위해 아침을 차려놓는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는데 남편이 상을 차리면서 혼잣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먼 나라에서 와서 나랑 살아줘서. 그리고 잠시 멈추시더니 또 중얼거리셨어요. 딸 같은 나이인데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분은 진짜로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껴주고 계셨던 거죠. 그날 남편이 일해서 돌아오시자마자 저는 사전을 뒤져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먼 곳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저랑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때 또 사전을 찾으시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제가 행복해요. 정말 울컥했어요. 베트남 언니들이 했던 말들이 전부 틀렸구나 싶었어요. 이분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에 일 나가실 때도, 새벽에 돌아오실 때도,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실 때도 그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구나 하고 느꼈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즈음 저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선생님들도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집에서 남편에게 학교 이야기를 할 때면 남편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제가 친구들과 어울렸다고 하면 좋아하시고 시험 점수가 올랐다고 하면 더 좋아하셨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한류 드라마에서 봤던 그 따뜻한 사랑이 진짜 현실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제가 받고 있구나. 어느 날 밤 남편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한국 생활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사전 없이도 대답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행복해요. 고마워요. 그러자 남편이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과의 결혼은 진짜 축복이었구나. 고등학교 3년을 무사히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졸업장을 받은 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고생 많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밤에 일 나가기 전에도 아기를 보고 가시고, 새벽에 돌아와서도 아기가 깨지 않게 조용히 들여다보시고, 우리 아기 예쁘다. 그렇게 중얼거리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육아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한국어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키우려니 병원에 갈 때도 예방접종 받으러 갈 때도 모든 게 어려웠어요. 남편이 최대한 도와주시려고 했지만 새벽에 일이 끝나면 낮에는 주무셔야 하니까 낮 시간에는 제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거든요. 둘째를 가졌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첫째도 아직 어린데 둘째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남편도 그걸 아시는지 더 많이 도우려고 하셨지만 한계가 있었죠. 둘째가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첫째는 이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도 드디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만큼 컸거든요. 오랜만에 여유가 생기니까 뭔가 허전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시간 생겼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사실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고. 그게 제 삶인 줄 알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며칠 동안 뭔가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두꺼운 책자를 들고 오셨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간호학과 입학 안내서였어요. 간호사 어때요?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고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간호사라니. 백의의 천사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공부도 많이 해야 할 텐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잘 졸업했잖아요. 당신은 정말 똑똑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아이들도 어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만만치 않고 그런 걱정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걱정 말아요. 아이들은 제가 돌볼게요. 돈 걱정도 하지 말아요. 당신은 그냥 꿈을 이뤄보세요. 그런데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셋째가 생긴 거예요. 임신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을 때 남편은 기뻐하시면서도 조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간호사 공부가 미뤄져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기가 더 중요하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었는데. 하지만 남편이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임신 중에도 공부는 할 수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놔요. 아기 낳고 좀 크면 바로 시험 칠 수 있게요. 정말 놀랐어요. 임신 중에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다니. 그래서 셋째를 임신하면서도 수능 준비를 했어요. 국어, 영어, 수학, 간호학과에 들어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입덧이 심할 때도 배가 무거울 때도 남편이 옆에서 격려해 주셨어요. 힘들면 쉬어도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제 새로운 꿈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셋째가 태어나고 두 돌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수능을 쳤어요. 성적이 나왔지만 간호학과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했어요. 아직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국어 점수가 많이 아쉬웠거든요. 속상했지만 남편이 격려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한국어 더 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듬해에도 다시 수능을 쳤어요. 이번엔 간호학과에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점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았거든요. 제가 한국어가 아직도 부족한가 봐요. 포기할까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한국어는 시간이 필요해요. 꿈을 포기하지 말아요. 세 번째 도전. 이번에는 수능 점수도 더 좋아졌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의학 용어들도 미리 공부해뒀고요. 면접에서도 훨씬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몇 년의 도전 끝에 간호학과 최종 합격 발표 날이 왔어요.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합격이었어요. 화면에 제 이름이 떠 있는 걸 보고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 번을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제가 간호학과에 합격한 게 맞더라고요. 남편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번쩍 안아 올리시면서 같이 기뻐해 주셨어요.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걱정들이 밀려왔어요. 간호학과는 4년 동안 다녀야 하는 거였고 실습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입학 후 첫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이 전쟁터 같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 아이를 깨우고 씻기고 어린이집 갈 준비시키고 그러다 보면 정작 제가 아침을 챙겨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학교에 가야 했어요. 버스로 왕복 4시간씩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수업 듣고 과제하고 실습 준비하고 정말 전쟁터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침을 못 먹고 학교에 가는 걸 아신 남편이 새벽에 일 마치고 오는 길에 미리 김밥을 사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 준비 다 시키고 학교 갈 시간이 되면 차에서 김밥을 주시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아침 못 드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새벽 일 마치고 피곤하실 텐데 일부러 저를 위해서 김밥을 사오시고 데려다 주시는 그 마음이 차 안에서 김밥을 먹으며 버스 정류장에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일해서 돌아오시면 아이들 어린이집 준비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 묶어주고 아침 먹여주고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고. 당신은 걱정 말아요. 제가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데려오는 거 다 알 테니까. 늘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학기가 지날수록 공부는 더 어려워졌어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한국어로 된 의학 용어들이 정말 어려웠어요. 밤늦게 공부하고 있으면 남편이 일 나가시기 전에 보약을 끓여서 갖다 주시기도 하셨어요. 몸 챙기면서 공부해요. 2학년이 되면서 실습이 많아졌어요. 병원 실습 때문에 집을 더 오래 비워야 했죠. 왕복 4시간씩 걸리는 통학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저를 보신 남편이 제안을 하셨어요. 기숙사에 들어가는 거 어때요? 통학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걱정 말아요. 모든 건 제가 책임질게요. 당신은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남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서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기적이 아니에요. 당신이 꿈을 이루는 모습 보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해요. 결국 3학년 때부터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왔는데 갈 때마다 남편과 아이들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간호사 된다는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첫째가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는 간호사가 될 거야. 라고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4학년. 국가고시 준비가 정말 힘들었어요. 합격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떨어질까봐 무서웠거든요. 국가고시 전날 남편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내일 시험 잘 보세요.
합격 안 해도 또 도전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드디어 국가고시 합격 발표 날 합격이었어요. 정말 간호사가 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기뻐해 주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축하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취업도 순조롭게 되었어요. 지역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된 거예요. 첫 출근하는 날 간호사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베트남에서 온 중졸 학력의 20살 소녀가 36살이 되어 정말 간호사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멋있어요. 백의의 천사 같아요. 제가 간호사가 된 소식이 지역신문에도 실렸어요. 도내 최초 베트남 출신 간호사 탄생이라는 제목으로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신문 기사를 보면서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웃으시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운이 좋았구나.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다니. 16년 전 두려운 마음으로 한국에 왔던 그 20살 소녀가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베트남 언니들이 했던 무서운 이야기들은 모두 틀렸어요. 적어도 저에겐 말이죠.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고 꿈도 이루게 되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이라는 행운을 만나서 꿈이 없던 제가 꿈이 생겨 이루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새 아이들, 그리고 제가 꿈꿔왔던 간호사라는 직업까지. 한류 드라마에서 봤던 그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제 제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잘할 차례네요.